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사입니다. 오늘은 찰스 다윈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남아메리카로부터 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적도 부근의 태평양이 19개의 섬과 주변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입니다. 에콰도르 영토로 행정구역상으로는 갈라파고스 제도입니다. 갈라파고스는 옛 스페인어로 안장이라는 뜻하며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발견되는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딱지 모양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여러 고유종으로 유명하며 1835년 찰스 다윈은 버클호를 타고 제도를 방문해 진화론에 대한 기초를 조사하였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 플로레스 이름을 따서 지었으며 콜럼버스의 범선의 이름을 따서 산타 마리아 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73km 면적과 최고 높이 140m. 제도에서 가장 큰 군대에서 유일하게 섬 북부를 적도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페르난드 섬, 아일랜드 서쪽에 위치하는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산타페 섬, 산매를 바링턴의 이름을 따서 바링턴 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방문기 사이트로는 섬의 북동쪽 바링턴만이 있는 습지가 있습니다. 많은 수의 바다 사자가 이만의 해변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산티아고섬, 섬은 산티아고섬은 콜럼버스에 의해서 카리브해에서 최초 발견 산살바도르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제임스 섬이라고도 합니다. 두 개의 겹친 화산으로 구성된 이 섬은 850평방미터의 면적에 최고점 907m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서쪽 정상에는 순능상 화산이 있습니다. 이 섬은 서남쪽으로는 화산은 유선형 열화를 따라서 분출하였으며 훨씬 낮은 편입니다. 가장 오래된 용암 그러면 775만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타고섬, 콜럼버스가 태어난 이태리 제노아의 이름을 따온 섬입니다. 14평방미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점 높이는 76m입니다. 메스섬, 물리학자이자 찰스 다윈의 평생 친구인 바르톨로메이 제임스 슬리반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는 비글로 탑승한 장교였습니다. 비녀 클락 주변에서 수영이나 스노클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해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스노클링을 하면서 펭귄과 바다 화이트팁 리프 샤크 그리고 다른 예래를 관찰하였습니다. 이만한 돈 수영하기 훌륭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두 성경이 많은 좋은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섬은 드지역인 후시모경의 이름을 따서 명칭하였습니다. 면적은 1.9평방미터이며 최고점이 높이는 28m입니다. 이 섬에 맞는 폭발 부비와 제비꼬리 갈매기 보금자리입니다. 또한 대규모 개체의 아메리카 군조함이 살고 있습니다. 핀타섬, 이 아빙턴 백작의 이름을 따서 아빙턴 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이며 최고점이 높이는 해발 777m입니다. 핀타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거북이며 애로운 조리 고양입니다. 바다물은 덩컨 제1사작의 이름을 따서 덩컨 섬으로 불립니다.
빈손섬, 빈손섬은 자연대컵 갈라파고스 바다사자 그리고 다른 동물들이 고향입니다. 특별한 방문지는 없으며 방문을 위해서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르체나섬, 스페인 수도사 프레이 안토니오 마르체나에서 유일한 섬으로 130km 면적 최고점 330m의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에는 특별한 방문자는 없지만 마르체나 섬 주변에서는 다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라바섬 면적이 4,900만 m이며 최고의 높이는 360m를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모래 해변과 블랑맹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안것을 차지하지 못한 갈라파고스의 바다사자의 보금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원설 여기는 다윈섬입니다. 다윈섬 울프성과 함께 단 섬으로 떨어진 북쪽 끝에 위치하는 섬이며 독일 지리학자 데오르드 울프의 이름을 따서 엠만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름을 따서 또한 해으로서는 이사레라 섬인 울프가 섬도 있습니다. 울프 섬은 면적 1.3평방미터이며 작은 최고점에서 253m입니다. 이 섬은 주요 섬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무인도로 갈라파고스 국립공원은 이 섬에 상륙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다이빙 장소입니다. 남폴라라 섬, 산타크루즈 섬 가장 자리 작은 섬입니다. 타파네 섬, 산타크루즈 섬 바로 북쪽 발테라 섬의 바로 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터 로즈마리 그랜드버그가 많은 종류의 핀치를 연구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명도 주로 스쿠버 다이빙에 사용되는 작은 섬입니다. 이 위성 지도는 엘니노 동안 식물 파란꽃들이 풍부함에 따라서 염소 집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낮은 집중률을, 노란색, 황색, 붉은색은 높은 집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소원은 주황색으로서 표시되며 식물 파란꽃들의 번상하는 것은 높은 연락소 집중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초록, 노랑으로 표시됩니다. 비록 적도에서 위치하고 있긴 하지만 홈볼트 해로의 하강으로 차가운 바닷물을 섬 주위로 가져와 연중 잦은 가랑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날씨는 간헐적으로 엘니노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 때문에 따뜻한 겨울과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5일 따뜻한 우기가 끝나며 따뜻한 해로와 차가운 해로가 뒤섞여면서 바다에 풍부한 영양분이 생기고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막이 활동을 하려고 오는 곳입니다. 7월에서 11월을 거친 가을 시기는 수온이 22도로 상승하며 우전하고 차가운 바람이 남쪽과 남동쪽에서 불고 잦은 이슬비가 종일 내립니다. 짙은 안개가 섬을 가리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즌 11월부터 5월까지는 평균 수온과 온도는 25도까지 올라가지만 바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간헐적이지만 채점 빗줄기가 내리고 해가 뜹니다. 날씨 변화는 많은 산들의 수면을 상승시키고 고대에 따라서 기온이 점점 떨어집니다. 밤에는 강수량의 수분이 멈추고 일어납니다. 각 섬마다 고대뿐만 아니라 섬의 위치 계절별로 큰 강수량 차이를 보입니다. 다윈섬은 갈라파고스 분島에서 가장 작은 섬입니다. 상류가 가를 목단 단계였기 때문에 다윈섬의 주요 볼거리는 태평양입니다. 이곳에서 늦게 무리를 이루며 볼 수 있는 이양식물의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다윈섬과 울프섬, 다윈과 울프 또는 다윈 울프라고도 합니다. 이 섬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해군 지도에
클피퍼섬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섬의 최초의 방문자는 1946년 헤일기를 여행에 착륙한 사람이었습니다. 타인섬 해발당 65m, FM에 달하는 사화산의 흔적이며 갈라파고스 섬들의 북서쪽이 갈라파고스 플랫폼에서 갈라파고스 스프레딩 센터에까지 울프 타인섬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인섬의 형성은 갈라파고스 섬의 형성과는 다릅니다. 현재 이 선상의 형성에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갈라파고스 주요 섬들을 형성한 멘테스뿐만 나오는 영암 분출이 갈라파고스 스프레딩 센터 쪽으로 수로를 만들면서 형성되었던 것과 또 다른 영암 분출로 인해 만들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타인섬은 갈라파고스 군도 내에서는 가장 작은 섬입니다. 상륙한 많은 땅이었기 때문에 타인섬의 주요 볼거리는 태평양입니다. 이곳에서 늦게 무리를 일매일 볼 수 있는 해양 생물의 다양성을 볼 수 있습니다. 종종 타인섬과 울프섬은 타인과 울프통 타인 울프라고 합니다. 이 섬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만 최면의 해군 지도에 클리퍼섬이라는 이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섬의 최초의 방문자는 1964년 해일기를 이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타인섬은 해발 165m 달하는 사화산의 흔적입니다. 갈라파고스 섬 본선들의 북서쪽 갈라파고스 플랫폼에서 갈라파고스 스프레딩 센터에 여기까지 울프 타인 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인 섬의 형성은 갈라파고스 섬의 형성과는 다릅니다. 현재 이 선상은 형성에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갈라파고스 주요 섬들을 형성한 멘테스뿐만 아니라 영암 분출의 갈라파고스 스프레딩 센터 쪽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형성됐던 것과 또 다른 영암 분출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샘 여행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멋진 경험입니다. 특히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는 섬에서 독특한 야생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섬의 고립된 환경 덕분에 많은 야생 동물들이 특유의 진화 과정을 거쳐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 여러 섬에서는 세계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즉 고유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와이는 쉐는 그중 하나로 이 쉐는 아름다운 날과 독특한 날로 맞는 여행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또한 하와이와 해양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해양 포유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돌고래와 고래는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스노클링이나 다이빙을 통해 이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갈라파고스에들은 타인의 진화론과 관련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거북이, 이구아나 그리고 다양한 조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의 바다 아구아는 특히 인상적인 바다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신비로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곳의 생태계는 과학적인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기도 하며 여행자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맞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섬 여행 중에서는 또한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멋진 산호초와 함께 다양한 색상의 물고기들이 함께 어우러진 장면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감상거리입니다. 특히 바다거북이나 가오리와 같은 해양 생물들은 스노클링을 통해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어 많은 여행자들이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합니다. 섬에서 야생동물 관찰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자연을 이해하고 전명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들 동물은 그들이 서식지에서 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오랜 그들의 존재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여행을 통해서 기억으로 남아 앞으로도 자연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다이 진화를 연구한 갈라파고스 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